아주 오랜 시간을 이제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이 민생이 우선이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도록 이제 된 것이죠.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직접 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또다시 무혐의 처분으로 넘길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요, 허은하 의원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조사 출석을 요구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경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았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이 대표의 검찰 수사 문제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원칙에 입각해서 그에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둑에게는 도둑 잡는 것이 뭔가 보복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하지만 도둑을 잡는 것은 정의와 상식의 구현이다라고 말했던 분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정의와 그 상식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소환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가서 거기에 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받고 있는 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가셔서 소명하시는 기회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출석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굳이 소환하려는 건 정치 보복이고 망신 주기 목적이다.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조사받을 거나 수사받을 게 있다면 또 동일하게 잣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는 네.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정기 국회 첫날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수하게 정말 법과 정의의 잣대에서의 공정성이 있는 이런 소환 요청이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냐. 네. 모든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망신 주기 목적이나 아니면은 정치 탄압이나 야당 탄압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보면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공정과 상식으로 당선된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만큼 모든 사람한테 여야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동일한 수사 잣대를 가지고 소환 요청을 해야 될 텐데 네.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서면 요청을 응하지 않아도 소환하지 않고 네. 무혐의 처분받은 상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동등하게 해달라.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검찰이나 경찰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 동등하게 응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 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잡아간 전두환식이다 이런 비판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검찰 소환 둘러싸고 여야가 전면전으로 가는 건가요? 전면전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네이밍을 가지고 자꾸 자극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진짜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가 되지 않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이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한 것인데 그 시기를 가지고 지금 탄압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 진짜 정당한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게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억 개발 비리에 대해서 거짓과 위선으로 덮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말씀하셔라라는 것도 지금 응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네. 당장 이 선거법 관련해서 소환 조사에 응하라 했더니 야당 탄압이다라는 네이밍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부분. 그러니 이게 범죄와의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쪽이 지금 자극적인 네이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모레죠 6일 날짜를 지정해서 출석하라고 했는데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 것인지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죠? 아니요, 뭐 그렇게 결정된 바는 없고요. 네. 지금 의원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네. 실제로 진행할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 최종 결정된 게 아니군요. 네,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은 저는 신기한 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법대로 원칙대로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왜 김건희 여사한테는 아무 말도 못 하시는지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비리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김건희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 못하는 만큼 김건희 여사한테도 아무 말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여당도 내로남불 프레임에 이거 빠지겠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란 말씀드리고요. 특히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협조할 거 협조하고 또 명백히 소명할 거 당당히 대응을 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네.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만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검찰총장 출신이 또 대통령이 되고 여러 검찰 인사들이 주변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검찰공화국과 검찰 권력에 대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경찰까지도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려는 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지지율에서의 뭐 27%에서 변화가 없는 부동의 그런 20% 대통령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 망신이죠. 정말 우리 권력을 바꾸고 정권을 바꾸면서까지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회를 줬다고 하면은 지금 정치의 뉴스가 이런 뭔가 정치 공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정책과 민생, 경제가 되도록 이 프레임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정부 여당으로서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야당 탄압을 하는 메시지만이 계속 보인다면 그거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로서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네.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구태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리한 수사나 기소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낮은 지지율을 극복할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지금 소환조사 응하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야당 타답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발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앞으로 그 조사하실 것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좀 걱정이 들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누구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시 후보 때도 똑같은 절차와 똑같은 것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고요. 지금 겉으로 드러내서 저희가 김건희 여사 벌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내부적 소통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못 하시는 건지 분명히 민주당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남 탓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 응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당당하게 소환조사 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허은하 의원님은 왜 김건희 여사는 소환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그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걸 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50일 넘게 서면 답변을 안 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내부에서도 꼼꼼하게 들여다보셔야 남의 티끌이나 남의 오점만 지적하게 되는 그런 내로남불에 안 빠지실 거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9일인데 그럼 언제 불러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남아있지만 그냥 소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 이재명 말은- 대표에 대해서 소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당하고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 질문은 이재명도 당당하게 이 소환 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왜 김건희 자체에 대해서는 국힘에서 그렇게 지적을 못하시고 파악도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지적을 부분에 안 있어서의 했는지
왜 그런 말씀을 못 하고 계시는 거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소통을 안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신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방금 제대로 파악 못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같은 대해서는 그 모른다고. 질문 답변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제가 예. 이제 중재를 좀 하겠습니다. 네네. 주제를 좀 달리 가보죠. 국민의힘 상황 살펴볼 텐데요. 허 의원님, 네. 국민의힘 이제 상임 전국위원회 열어서 당원 개정안 의결했잖아요. 법안의 가처분 인용 이후에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모습인데 당내 반발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대응 움직임이 있는데 잘 정리가 될 것으로 보세요? 우선은 지금 뭐 당내에서 결정한 바대로 이제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내일 월요일에 전국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게 되면은 권성동 직무대행께서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하시게 될 네. 것이고, 그리고 추석 전에 새로운 비대위가 이제 꾸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을 걸어서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이 부분이 합당하지 않다, 네.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 그래서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지켜라라고 판단을 했으니 그에 따라서 비대위를 다시 꾸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가처분을 걸었죠. 그 비대위원장의 그 주영 의원이 다시 거론되던데 그게 가닥이 좀 잡힌 겁니까? 글쎄 제가 뭐 여쭤봤을 때는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 비대위가 그 비대위다라고 느껴지게 된다면 많은 오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측은 됩니다만 정치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신 의원님, 예. 그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빨리 회복되고 빨리 정비가 되어서 네. 여당으로서의 국회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진심 어린 있습니다. 마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네. 여당이 이렇게 내분이 되고 모든 정치 이슈를 국민의힘의 내용과 권력 다툼으로 가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도 잘 열리기 어렵습니다. 이게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국정 운영, 그러니까 국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여러 의원총회나 그런 비대위나 가처분이나 법적 공방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상임위를 지금 보건복지만 하더라도 법안이 1000개가 쌓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빠르게 법안 소위도 열고 국민들을 위한 정말 국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가짜 비상 상황을 맞이하면서 또 비대위가 열렸고 또 그 상황에서 가처분으로 인해 갖고 진짜 비상 상황이 됐는데 또 다른 비대위가 도라미 타불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네. 그나물의 그 밥 권성동 또 나오고 윤핵관이 또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의 새로운 그런 모습이나 정치 쇄신이나 아니면 정말 정치 구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네.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는 분들은 이선 후퇴 입장을 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가요 본인의 추가 징계를 운운하고 있는 윤리를 비난했습니다. 윤핵관 이익을 위하는 분들이다. 뭐 지속적으로 지금 당을 향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허은하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우선은 윤리위가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네.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공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보수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자유라는 것이거든요.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주 큰 막말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정치인들끼리 정치적 서사를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와중에 비유에 대한 부분까지 징계를 다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또 다른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진행하지 않으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제1 여당인 만큼 그 안에 윤리위가 기본적인 상식과 가치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네. 게 그 확실하게 사실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상임위를 진행하는데 국민의힘의 저희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임위는 잘 돌아가고 있고 다만 저희가 지금 과방위인데 과방위원장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열어주지 않으셔서 저희가 지금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서로 협치하고 간사 임명해 주셔서 과방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도 말씀을 드리면 장관이 공석이어서요. 지금 어떤 상임이죠? 보건복지입니다. 네. 장관이 공석이어서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뭐나 대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 건강의 이슈들이 상당히 있는데 상임위가 잘 안 열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결산을 했는데 결산에서도 차관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 간다고 장관 대신에 차관이 국무회의를 가기 때문에 차관이 참석을 못했어요. 네. 제2차관이요. 이런 면에서의 보건의료가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네. 정권이 바뀌었는데 도대체 방역이든 뭐든 더 나아지는 게 없다라는 게 국민들의 볼멘 소리여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부 여당에서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면은 저희도 제1야당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요, 성상납 의혹으로 경찰 소환을 받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 비대위 추진에 연일 이제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경찰 소환에는 침묵인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뭐 누구나 법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네. 대응을 하고 또 누구나 이렇게 평등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께서 거의 SNS를 실시간 올리시더라고요. 그만큼 비판을 하고 윤핵관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면 본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소명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모습이 이준석 전 대표를 국민께서 지지할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의 경찰의 소환, 그리고 성삼납 문제, 그리고 윤리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극복해야 되는 정치적인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하면서 비판을 하셔야 네. 또 이준석 대표도 내로남불의 프레임에 쌓이지 않을 거다. 그런 면에서의 그런 본인의 정책의 책무를 좀 우선순위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 의원님, 네.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한창이잖아요. 뭐 국회 등에서 온 이런 뭐 어공이라고 그러죠. 어공에 대한 뭐 정리, 또 뭐 늘공, 정부 부처 출신 직업 공무원 재배치 얘기가 나오는데, 반면에 검찰 출신은 무풍지대냐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인적 쇄신 어떻게 마무리 국면입니까? 지금 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네. 소식을 좀 듣고 있고요. 뭐 늘공이든 어공이든 또 검찰 출신이든 네. 어느 계파든 뭐든 일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도덕적 문제가 없고 국민을 위해서 그 전문 분야에서 일을 잘할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금 아주 큰 마음을 먹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통령실에서 전면적인 개편을 지금 얘기했고 네. 그리고 추후에 좀 더 지켜보다가 계속적 문제가 된다면 또 수석들도 한 번 더 전면 세신이 또 지켜보겠다. 있을 수도 예. 있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그 네. 부분에 대한 것을 행동으로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신 의원님은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능력과 어떤 일의 효율성 중심의 지금 재편 진행이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 또 한편에서는 윤핵관 대 검핵관의 권력 싸움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는데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능력주의가 정말 능력주의의 효과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검찰 출신의 대통령실 인적 구성으로 인해서 압수수색이 남발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잘하면 된다. 뭘 잘하겠습니까? 검찰 조사만 잘하겠죠. 그런 면에서의 대통령실 인적 구성의 다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견제와 균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의 올바른 인적 쇄신을 하라고 국민들께서 요구하신 건데 네. 취임 100일 이후에 이 쇄신하는 모습들이 보면은 오히려 편파적으로 가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 소리를 잘 듣겠다고 하셨던 대통령이 결국에는 본인의 고집과 아집을 계속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윤핵관들의 뭐 이선 후퇴든 윤핵관들이 오히려 밀려나고 검찰 출신이 더 포진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권력기관의 강화나 사정기관의
뭔가 남용에 대한 우려가 네. 상당히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저희 야당에서도 또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끝으로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한 내용이 보도가 됐고 또 허위 경력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국회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움직임이 있잖아요.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관련된 법안은 발의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여론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무리하게 추진 일방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우리 국가적으로는 정말 해외 망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더 나은 대안이겠냐에 네.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제2 부속실 설치나 뭐 특별 감찰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 김건희 여사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그런 개인 뭐 그런 일정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팬클럽으로 유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적인 영역과 이게 뭔가 오버랩되면서 공적인 대통령의 업무가 잘 유지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걱정이 네. 많은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컨트롤이나 아니면 보좌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또 국회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허 의원님,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떠한 의혹들이 있다면은 국정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내면 된다, 송곳 검증하시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다만 특검이라는 것을 왜 들고 나왔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당장 이제 10월부터 바로 국감이 시작이 네. 됩니다. 그리고 국감에서도 충분히 다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제 언론의 어떤 프레임들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지금 신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지적하시고 네.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국감 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바라건대 네. 김건희 여사가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국민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근데 네, 네. 그 반대의 모습만 계속 지금 노출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심각한 국기 문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말 심각한 고려나 대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아마 언론을 통해 들으셨을 것이고요.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또 여사에게 좀 보이는 게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난감합니다. 드러나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다음번에 말씀하셨던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다음번에 모셔서 좀 더 또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